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위험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돈을 풀고 사업은 잘 안 되고요. 정부와 개인과 기업들은 빚더미가 각 천조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이 와중에 주식과 부동산은 돈잔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사람들 몇 명만 모으면 주식 투자 이야기, 또 부동산 투자 이야기 빠질 수가 없겠죠. 여기에 동네 식당 사장님을 만나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의 종류도 많은데 한 개에 4천만 원 넘어가는 비트코인도 있는 반면 요 식당 주인이 산 비트코인은 하나에 600만 원짜리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요 비트코인이 100만 원도 안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600만 원 주고 산 요 비트코인이 작년에는 60만 원도 안 했다는 거죠. 또한 다가구 주택 네 채를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나는 비트코인 채굴권을 한 개당 2,800만 원씩 주고 몇 개를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회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회사가 사라져 버렸대요. 인터넷 사이트도 없어졌고요. 미국의 대표이사는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이제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참 웃지 못할 상황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생인 아들 친구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아빠, 오늘 주식하는 친구가요, 노트북 하나 잊었대요. 뭐? 노트북을 잃어버려? 아니요, 주식해서 노트북 가격만큼 날아갔다는 거죠. 그래요. 제 주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이제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속속 들어오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런 시점에서 보면 저는 이런 영화가 생각이 나요. 2008년도 금융위기 실화 영화죠. 빅쇼트인데요. 요 영화에서 봐도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그 신호를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었죠. 그것은 술집에 갔는데 술집 종업원이 주택을 4채에서 5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이렇게 주택을 샀냐라고 하니까 집값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또 집을 산다. 그리고 집을 사고 또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당시 미국 정부는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초저금리 정책을 이어갔고, 금리가 너무 싸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돈을 빌렸고,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투자 수요는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들에게까지도 투자를 권하게 되었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담보 대출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돈을 갚아 나가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어서 결국 금융위기가 터지고 만 것이지요. 어때요, 여러분? 2008년과 지금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소상공인들은 먹고 살기가 힘든 시기이고요. 말 그대로 경기는 최악이에요. 그러니 전 세계에서 정부들은 마치 파도처럼 돈을 막 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물가는 상승하고 주식과 부동산은 폭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서민들은 조금 있는 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헤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기도 두렵고 부동산 투자하기도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택하는 것이 펀드나 비트코인이나 투기성 자금, 이런 쪽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일상의 신호가 알려주는 격변의 세계경제항해법, 그 시그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 피파 망그레는 이렇게 말을 하죠. 2007년도 8월 금융위기 기지개가 필 때 미국 시장에만 해당되는 국제적 위험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소득을 내일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일의 소득을 오늘 앞당겨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담보대출을 받고 사업대출을 받고 코로나 대출까지 받으니 빚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내의 금리 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실적은 또 따라오지 않고 부동산의 매수세가 뒤따라오지 않고 대출 이자를 변제할 시기가 한꺼번에 다가온다면요. 역사상 최저금리와 역사상 최대 대출이 이루어진 지금 상황에서 그 후 폭풍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아직은 아니야. 정부가 계속 돈을 풀 것이고 또한 풍부한 유동성에 주식 부동산은 계속 오를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요. 혹시나 금융위기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똑똑하니까 그리고 나는 현명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런 위기가 터지면 나는 제일 먼저 팔고 나올 거야 라는 이러한 밑도 끝도 없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문득 이 측에서 말을 하고 있는 마이애미 공항과 사이렌, 짖지 않는 게, 국가와 바닥난 재정, 국경에서 보내는 신호, 벽돌을 던지는 성녀들 이런 신호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마이애미 공항과 사이렌은요. 저가 항공사의 파산이고 짖지 않는 개는 대출이 많아도 그닥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고 국가와 바닥난 재정은 국가와 기업과 가게에서 재정난이 다가오는 거 아닐까요? 또한 국경에서 보내는 신호는 새로운 장벽과 국경 통제가 이루어지고 벽돌을 던지는 숙녀는 쌀값 폭등에 물가 급등이라는 우려 이러한 신호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올 자산의 급 감소의 신호들이 아닐까요? 저희 주변을 둘러보면 자산 붕괴 시그널이 저는 서서히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가 지금인지 아니면 앞으로 언제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또한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도 있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시중에 많다는 거, 돈은 무작정 푼다는 거,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 저희 주변 사람들 중에서 돈을 가지고 안전한 투자처보다는 위험하지만 한 방에 많은 이익을 노리는 곳으로 돈들이 흘러 들어갔다는 점, 이런 점을 볼 때 그 시기가 좀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는 현명한 돈 관리를 할 시기, 그러한 시기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